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죠?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룹은 있는데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한 군집, 즉 그룹에 포함을 시킬 건지 예측을 해주는 기술, 그게 바로 K 최근접 이웃이었죠. 맞습니까? 그 이웃 알고리즘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림 파일 중에서 4개가 있고 3개가 있다. 그러면 4개로 가까운 쪽으로 4개가 있으면 그것을 4개로 가겠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K 최근접 이웃, 즉 분류의 한 방법이었죠. 그죠? 클래시피케이션.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이 실습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실습이 문제도 하나 풀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익혀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컨트롤 S 하고요. EX02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자, 얘는 K 최근접 이웃 분류,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KNN이라는 함수 기억하시죠? 그죠? KNN 함수는 KNN 함수는 이 예측된 그룹을 얘가 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함수였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좋더라. 그 말이었죠. 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해서 클래스를 이렇게 땡겨 오도록 합니다. 자, 클래스를 땡겨 왔는데 만약에 없으면 역시 인스톨 패키지 해서 클래스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KNN 함수를 사용하기 위함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KNN 함수에 들어가는 인자값들이, 매개 변수 값들이 훈련용 데이터셋과 테스트용 데이터셋,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아이리스를 지금 일단 사용을 할 건데요. 거기에 훈련용 데이터셋에 그룹, 품종 정보를 넣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셋에 그룹 정보. 이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이 모델을 이제 우리가 이 최근접 이웃 분류를 할 때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tr 해서 해서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1에서 25, 그리고 51에서 75, 그리고 이게 아니죠. 그리고 101에서 그 다음에 125 이렇게 하면 우리는 3개의 값이 이제 숫자형 벡터로 들어간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거잖아요. 뭡니까? 훈련용 데이터셋, 훈련용 데이터에, 그러니까 데이터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데이터셋에 인덱스죠. 인덱스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인덱스. 그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얻어냈으면 이제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분류를 해야 되겠죠.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그래서 먼저 뭡니까?
훈련용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ds.tr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iris, 그죠? iris 해서 tr. 인덱스, 맞죠? 인덱스를 해서, 그리고 나서 1에서부터 4까지. 맞습니까? 1에서부터 4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면, 테스트용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그죠? 테스트용 데이터셋.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ds.test니까요. 자, t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iris 하고요. 이거는 위에서 만드는 걸 빼주면 되죠. 그죠? 빼기, 제외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tr 하고, index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1에서 4까지 이렇게 만들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품종 정보를 우리가 군집화를 해놓은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셋의 그룹, 즉 품종이죠. 품종 정보, 그죠? 정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cl.tr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팩터로 우리가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팩터 이렇게 어차피 species가 팩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iris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어떻게 자 tr 인덱스, 그죠? tr 인덱스에다가 우리가 5번째의 열을 값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검증할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테스트용 데이터셋의 그룹, 즉 품종 정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빼기 하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하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CLTR과 CLTR이 아니네요. 잘못됐군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TS로 해야죠. 자, S 그래야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CLTR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죠. 보니까 이렇게 품종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맞죠? 품종 정보가 이제 인덱스에 맞게끔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ds.tr에는 뭐가 있는데, 당연히 숫자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4개의. 그죠? 맞습니까? 요 인덱스 지금 보시다시피, 요 인덱스 보이죠? 그죠? 1에서부터 25까지 우리가 줬잖아요. 그 다음에 51에서부터 또 얼마 줬어요? 75까지. 그 다음에 101에서부터 125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knn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 봐야겠죠. 맞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이고, 또 이럽니다. 그죠? 다시 요 갖다가 이렇게 knn 사용. 자, 한번 해봅니다.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자, 프리드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kn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먼저 훈련용 데이터셋을 먼저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ds.tr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ds.ts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종 정보, 그죠? 훈련용 데이터셋에 그룹 품종 정보를 넣어줘야 되겠죠. cl.tr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K 값이 있다고 했어요. K 값 3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지 확률, 그죠? 프라브 지지 확률에 대한 내용을 자 표식을 하게끔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한번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드를 한번 호출해서 보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자 위에 이렇게 예측된 결과, 그죠? 예측된 결과와 그리고 여기에 지지 확률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지지 확률이 1.0이 있다는 거는 전부 다 100% 맞췄다는 거고 0.67 뭐 0.75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3개로 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예측 값이 예측 품종이 되고 얘는 지지 확률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시면 되고 밑에 또 이렇게 레벨즈 값도 표시가 되어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드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측 정확도도 한번 구해 봐야 되겠죠. 자, 예측 또 이럽니다. 그죠? 자, 예측 정확도 구하기 이렇게 해서 ACC에다가 우리 구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자, min 해서 자, 프리드 이퀄 그죠? 해서 CL 하고 뭘 줘야 돼요? 여기서. 그죠? 테스트용 데이터셋 즉 예측값하고 비교할 정답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TS를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ACC를 한번 찍어보면, 자, 결과가 0.92가 나왔어요. 그죠? 92%가 맞았다. 그러면 100개 중에 92개가 맞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봐야죠. 예측값하고 실제값, 그죠? CLTS, 그죠? 테스트용 데이터셋의 품종 정보하고 비교한 값, 예측값하고 그 비교를 해서 통계를 낸 거. 우리 뭐 쓴다 그랬어요? 테이블 쓴다고 했죠, 그죠? 테이블 써서 자, 프리드 하고요. 그리고 cl.ts를 주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니 제가 장표에 설명했었던 거에 비해서 좀 많이 틀렸다, 좀 더 틀린 것 같아요. 하나가. 맞죠? 5개가 원래 장표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요렇게 맞은 개수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틀린 개수는 4개하고 2개니까 토탈 6개가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봐도 똑같을까요? 자, 예측 정확도 한번 다시 보고요. 이번에는 또 올라갔네요. 또 이게 때에 따라서 뭐 틀리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거 KNN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그 군집을 어떤 걸 하느냐는 당연히 KNN 함수가 알아서 임의로 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런지 또 이제는 92로 이제 덜 맞췄어요. 아까에 비해서. 맞죠? 맞습니까? 이거 틀렸어요. 그죠?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럴 때는 K 값을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켜가면서 높은 것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K가 3이죠. K를 4를 한번 줘보죠. 어차피 4를 주면 왜냐하면 제가 웬만하면
그 K 값은 관측 값의 제곱근 루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이하만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측 정확도 한번 봅니다. 정확도 한번 보니까 4개로 하니까 947666이 946667이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다 맞췄다는 거네요. 버지니카에서 4개가 틀리고 버지칼로 아까 틀렸는데 다 맞췄네요. 그죠? 그 4개를 하니까 94% 나왔고요. 예, 5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5개를 하고, 자, 예측 정확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찍어볼게요. 이거는 92%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3개 했죠. 3개까지. 그러면 2개를 한번 해보죠. 2개를 해보고, 자, 이거를 찍어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96% 나왔어요. 그래서 맞췄는지, 자, 볼 때 3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 KNN이 아니라 K 값이 2일 때가 가장 예측 정확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K 값이 결과론적으로 K 값이 2일 때 몇 프로가 나왔었어요? 96% 나왔죠. 그죠? 2일 때 예측 정확도가 96%가 나온 거예요. 96%로 가장 높다. 1도 해볼까요?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을 하면 94%밖에 안 나오네요. 2가 제일 높네요. 그죠? 그러면 2로 우리는 설정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보고, 아까 96% 나왔는데 이건 또 이제 93%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찍어보면 94%. 뭐 그래도 이게 제일 높네요. 아까 전에 96% 나왔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주는 게 뒤에 가면 이제 교차 검증에서 이제 k폴드라는 또 이제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해줘요. 알아서. 아시겠죠? 일단 요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예측 정확도가 높은 그 값을 여러분들이 이웃 알고리즘의 K 값으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어서 바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뭘 할 거냐면요. 한번 보시죠. 제가 문제가, 자,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ML벤치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ML벤치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소나 데이터셋은 우리가 처음 마주치는데요. 소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저는 소나 데이터셋은 솔직히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알겠죠. 소나 데이터셋에 대해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여 모델을 만들고 예측 정확도를 예상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좀 있네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자, 짝수,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자, 문제를 보니까, 소나 데이터셋에서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열이 그룹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소나 데이터셋에서 홀수 번째 데이터를 훈련용 데이터로 하고 홀수 번째 거를, 그죠? 그러면 우리 시퀀스 쓰면 되겠네요. 그죠? 홀수 번째니까. 그리고 짝수 번째 데이터를 관측 값을 테스트용 데이터로 한다. 그리고 K 최근접 이웃에서 K 값을 3, 5, 7로 다르게 하여 예측 정확도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라이브러리 해서 땡겨 와야 되겠죠. ML벤치. ML벤치. 그죠? ML벤치를 이렇게 땡겨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소나를 끌고 와야 되겠죠. 자, 소나. 이렇게 끌고 왔어요. 자, 데이터 셋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나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죠. 소나, 그죠? 소나에 한번 이렇게 봤어요. 쭉 한번 올려볼게요. 보니까요, 지금, 일단은 16개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열이 V1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값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V1에서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V60까지 있네요. V60까지 있고, 61번째, 이 열이 클래스네요. 이 클래스가 아까 뭐였죠? 클래스가 그룹 정보라고 했어요. 맞죠? 그룹 정보라고 했으니까 이 소나는 지금 보니까 옵저베이션을 보니까 208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1개의 변수가 있네요. 아까 봤잖아요. 60개까지 있고 클래스까지 포함해서 61개.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혹시나 우리가 결측값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is.na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그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is.na로 한번 볼게요. is.na가 있니? 한번 물어볼게요. 소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sum을 해야 되겠죠. 그죠? sum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죠. 결측값은 없네요. 그죠? 결측값 확인. 그죠? 결측값 확인. 제가 처음 보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측값을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결측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용, 학습용 데이터를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훈련용 데이터셋과 훈련용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만들기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인덱스를 잡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dx에다가 인덱스에다가 기억하시죠? 홀수 값이라고 했어요. 홀수 번째를 훈련용 데이터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럼 홀수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시퀀스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no 하면 되죠. 그죠? no 해가지고 뭡니까? 이거 제가 안 했군요. 이 소나 데이터를 제가 df에다가 넣을게요. 자, df에다가 소나 데이터를 옮겨 놓을게요. 자, 소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넣었고요. 그러면 df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df도 208개 자,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now는 당연히 df가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홀수 번째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했으니까 우리가 2씩 증가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홀수 번째 인덱스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idx를 한번 해보면 자, 1, 3, 5, 7, 9 이렇게 인덱스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이게 208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자, 훈련용 데이터 자, 트레이닝 할까요? 트레인 할게요. 트레이닝 그냥 x.train 할까요? 자, x.train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df에 있는 뭡니까? 그죠? 뭐죠? 훈련용 데이터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금 여기에는 훈련용 데이터셋을 뭘로 하라고 했죠?
훈련용 데이터를 홀수 번째를 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홀수 번째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IDX 주고요. 그죠? 홀수 번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61을 해줘야죠. 왜 해줘야 됩니까? 61은 그룹 정보잖아요. 그룹 정보이기 때문에 그룹 정보는 나중에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61을 빼주는 겁니다. 맞죠?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였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y.train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df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달러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클래스가 있었죠. 이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될 거예요. 이거는 훈련용 데이터셋의 뭡니까? 그룹 정보죠. 그래서 이렇게 IDX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두 개는 지금 전부 다 훈련용 데이터셋이고 훈련용 데이터 뭡니까? 데이터 정보죠. 그래서 x.train 이렇게 치면 여기에 홀수 값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맞죠?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잠깐 해서 자 ytrain을 보면 품종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들은 MR이네요. 레벨은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여튼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셋과 그룹 정보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테스트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test를 할까요? x.test 이렇게 해서 자, df 해서 역시 마이너스를 우리가 쳐주면 되죠. 마이너스 하면 짝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해서 idx 하고 마이너스 61 이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x.해서 y점이죠. y.test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검증할 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셋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df 해서 달러 그죠? 달러 해서 클래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idx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데이터 셋들은. 맞죠? 이제 우리가 kn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분류 모델 만들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분류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k 값이 들어가는데 k 값이 3577로 각각 다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357로 다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뭐 다르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먼저 라이브러리를 좀 땡겨 오겠죠. 와야 되겠죠. 자 클래스 이렇게 위에서 땡겼나요? 안 땡겼죠. 자 이렇게 땡겨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프리드 3를 할까요? 3 357이었으니까 357일 때 자 knn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훈련용 데이터셋을 xtrain을 주고 그 다음에 x.test를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xtest 주고 그 다음에 그룹 정보 줘야죠. 그죠? y.train 이렇게 주고 자 k는 어떻게 3을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k3 주고 뭐 아까 전에 우리 프라브 있었죠. 그죠? gg 자 프라브 자 true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예측 정확도를 만들려 그러면 자 프리드 한번 볼까요? 3가 뭐 어떤 값이지? 보면 자 이렇게 예측 정확도하고 지지도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요? 이거는 값이고 예측한 값이고 이거는 지지도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면 예측 정확도가 어떻게 되냐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3는 뭐냐? 자, mean 하면 되죠.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자, 프리드 3에서
이꼴 이렇게 해서 y하고 y.점 테스트하고 비교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ACC3를 하면 K가 3일 때 예측 정확도가 얼만데 확인을 하니까 0.82931이 됩니다. 그죠? 이걸 복사를 잠깐 했다가 자, 예측 정확도 이렇게 할게요. 예측 정확도 이렇게 해서 K가 3일 때 K가 3일 때는 3일 때는 이렇더라.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복사를 해서 자 357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5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5로 바꾸면 되고 5 그리고 5 그리고 5 그리고 이것도 5 맞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 실행을 하고 한번 찍어보면 0.75가 나왔어요. 5일 때는 K가 5일 때는 0.7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357이라고 했으니까 7일 때 그죠? 7 그 다음에 얘도 7 그리고 얘도 7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거 자 예측 정확도 찍어보면 0.711855385인가요? 뭐 여튼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K가 7일 때 그죠? 자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면 K가 3일 때가 예측 정확도가 제일 높네요. 지금 현재 이 3개 중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K 값을 3일 때 쓰는 게 K가 3일 때가 뭡니까? 최근접 이웃을 알고리즘을 쓸 때 K 값을 3을 줄 때 예측 정확도가 그래도 82% 반올림에서 한 83%가 나오니까 이게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고 해서 이거를 이 모델을 선정을 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뭐 좀 이해 다 되시겠죠? 어느 정도. 그죠? 자, 요렇게 해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실습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교차 검증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교차 검증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론 시간으로 찾아뵙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했던 실습 파일 요 내용 그죠? 자, 분류 모델 만들기 KNN 함수를 써서 K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가 달라진다 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